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전통시장 노점 상인들이 자릿세 명목으로 매달 상인회에 수백만 원을 줘가며 영업을 하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노점 상인들은 공유지어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돈을 내지 않아도 돼 상인회가 불법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시장 상인회가 노점상에게 영업권을 임대해주는 통영의 한 전통시장. 노점 한 곳마다 한 달에 최고 33만 원을 내 상인회가 벌어들이는 임대 수입은 줄잡아 400만 원에 이릅니다. 자질구질하게 들어가는 그 경비들이 참 많대요. 그 시장 시설물 관리 유지 보수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상인회는 애초부터 영업권을 임대할 권리가 없습니다. 시장 안에 있는 이 도로는 소방도로로 공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지에서 노점상을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전통시장이라는 특성 때문에 사실상 묵인돼 왔습니다. 노점이 불법인 점을 악용해 상인회가 노점상에게서 자릿세를 받아 부당 이득을 챙긴 겁니다. 다른 전통시장 노점상과 비교해도 자릿세는 턱없이 비쌉니다. 상인회 회원입니다, 다. 아까 안에 있는 노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인회 회비를 한 달에 5천 원에서 많은. 하지만 통영시는 노점상의 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개입을 꺼립니다. 자릿시장 활성화 차원도 문제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을 강하게 하다 보면은, 생계형 그 노점상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또 업에 또 문제가 있을 거다. 그래서 불법이라는 약점 때문에 전통시장 노점 상인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자릿세를 뺏기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진주려원 폐업, 무상급식 중단 등의 홍준표 도정에 반발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진주려원 재개원뿐만 아니라 무상급식 문제도 주민투표로 해결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요즘 화제는 무상급식 중단입니다. 경제적인 부담이 클 뿐 아니라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워합니다. 지금 그 도지사가 하는 말에서는 보면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꼭 지원이 필요하다면 하겠다는데 그건 진짜 아닌 것 같거든요. 무상급식 재개를 위해 직접 서명운동도 하지만 결국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학부모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주민투표라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무상급식을 다시 되살려내겠다는 의지가 있는 학부모들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추진 경남운동본부는 다음 주 월요일 무상급식 문제도 함께 주민투표로 풀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경남 야당들도 아예 무상급식 지원을 하지 않는 광역지자체는 경남밖에 없다며 주민투표에 적극 협조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학부모, 시민들이 나서서 풀어나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진주의료원 사태에 이어 무상급식 중단까지 홍 지사의 중점 추진 정책에 대해 경남도민들이 직접 평가를 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10년 넘게 가정폭력에 시달려오다가 아버지를 때려 구속 기소된 10대에 대해 법원이 형사처벌하지 않고 소년재판부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존속 살해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16살 이모군의 사건을 창원지법 소년재판부로 송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데다 이군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먹기 힘들었던 체리나 블루베리 등 수입과일들의 매출이 요즘 부쩍 늘고 있습니다. FTA 체결 이후 가격이 떨어지고 공급이 원활해졌기 때문인데요. 인기과일 순위도 달라졌습니다. 박선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50g당 15,000원을 넘던 수입 체리가 30% 싸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여름 과일이지만 호주와 뉴질랜드산이 최근 대거 수입되면서 지난해에 비해 매출도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체리가요, 전에는 옛날에 좀 비싸가지고 망설이고 몸에 좋대도 잘 못 먹었는데 요새는 값이가 조금 저렴한 것 같고 그래서 몸에 좋대서 많이 먹고 있습니다. 지난해 칠레산 생블루베리는 FTA 체결 이후 무려 180%, 미국산 자몽도 50% 이상 매출이 신장했습니다.
FTA 체결 이후 관세가 철폐돼 가격 부담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FTA 체결 이후 수입 과일들의 공세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선호하는 인기 과일 순위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대형마트의 과일 매출 순위를 살펴보면 사과와 수박의 매출이 떨어진 반면 바나나가 1위, 수입 포도와 체리는 10위권에 처음 진입했습니다. FTA 체결로 인해서 다양한 수입 과일들이 대거 입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가격도 싸진 만큼 인기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수입과일 매출 신장률이 토종과일을 크게 앞지르는 등 과일 매출 판도 변화에 유통업계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하늘은 맑아졌지만 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또 추워져서 적응하기 힘드실 텐데요. 일요일 오전까지는 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현재 창원의 기온은 1.4도지만 체감온도 영하권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 오늘보다 더 내려가겠고요. 늦은 밤에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눈이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덕후 해수욕장에서 국제 펭귄 수영축제가 열립니다. 수영대회는 차가운 바닷물을 왕복하는 방식인데요. 이한치 안으로 추위를 극복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늘 거제는 맑겠고요. 축제가 열리는 동안 2에서 6도 정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추위 덕분에 먼지는 모두 물러난 상태고요. 경남 지역의 하늘도 깨끗한 모습입니다. 오늘 종일 이렇게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며 춥겠습니다. 현재 체감온도 모두 영하권으로 떨어져 있고요. 한낮 기온도 밀양 7도, 창원 역시 7도 등으로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종일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함양 3도, 진주 7도 등으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오늘 해상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늦은 밤부터 월요일 새벽 사이 서부 내륙에서는 눈이나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경남 전 지역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9만 7천 명으로 창원시 거주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경상남도의 집계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경남 거주 외국인은 9만 7,100명으로 창원시가 2만 2천 명, 김해시가 2만 800명, 거제가 1만 3천 명 순입니다. 군 지역에서는 함안군이 4,200명, 고성과 창녕군이 2,300명을 넘었습니다.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가 오는 7월쯤 출범할 예정입니다. 창원시는 2018년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조직체제를 세계사격대회준비단으로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준비단은 대회 지원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에 전력을 다하고 오는 7월 저명인사 100여 명으로 구성된 대회조직위원회 창립총회를 열 예정입니다. 올해 경남에는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13개 학교가 문을 엽니다. 개교하는 학교는 밀양 유치원을 비롯해 단설 유치원 2개원, 창원 현동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9개교, 거점 중학교인 밀양 미리벌 중학교와 김해 구산고등학교 등 13곳입니다. 다음 달 12일 경남에서 처음으로 간선제로 치러지는 창원대학교 총장 선거에 6명이 모두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창원대학교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는 후보자 6명이 다음 달 초 투표권을 가진 학내 구성원 48명을 대상으로 소견 발표회를 갖고 다음 달 12일 간선제 선거를 치른다고 밝혔습니다. 신축 김해 여객터미널이 개장함에 따라 김해 지역 시내버스 노선이 대폭 조정됩니다. 김해시는 다음 달 초 김해 여객터미널 개장에 맞춰 12개의 시내버스 노선의 기점을 현재 외동에 위치한 여객터미널에서 새로 문을 여는 여객터미널로 바꾸는 등 버스 노선 50개 중 28개의 기점과 운행 경로 등을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KBS 창원 1텔레비전이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됩니다. KBS 창원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고 모바일 앱인 플레이어 K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보기 서비스도 창원 홈페이지와 KBS 뉴스 앱, 유튜브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